사막이 아닌 도심에서 더위가 끓고 있습니다. 햇빛이 유리창 뚫고 들어와서 책상 위에 연필 녹일 것 같고요. 밤이 와도 식지 않는 열기가 도시 전체를 이불처럼 덮고 있는 이때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 유튜브 버전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해봅니다. 핫한 분을 핫한 여름에 모셔보겠습니다. 한국 이집트학 연구소 소장님이신데요. 우리 광민수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혀 핫하지는 않습니다. 아, 네. 예. 아니 저 이렇게 막 오두방정 떨면서 인사 나누는데 예. 그렇게 점잖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제가 갑자기 좀 창피해지잖아요. 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진짜 덥긴 덥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저희 스튜디오는 그래도 시원하게. 여기는 엄청 시원합니다. 그 합창동의 테드베어 태 감독님이 땀을 많이 흘리셔가지고 시원하거나 보통 춥거나 이런데 태 감독님과는 어떤 친분이 있으신가요? 감독님과는 제가 연이 아주 깊습니다. 깊은 연이시군요. 저희가 네. 알게 된 게 거의 지금 이제 한 1992년 이러니까 30년이 훨씬 넘었죠. 예. 92년이면 92년쯤에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예. 저희가 어인일로 만나셨어요? 저희가 사실 온라인 친구입니다. 온라인 친구죠. 예, 온라인으로 이제 처음에 친구가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뭐 계속 중고등학교 때 계속 이제 만나기도 하면서 친분을 쌓았었고 물론 중간에 굉장히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됐던 적이 있지만 예, 저희가 처음 알게 된 거는 92년, 93년 요때인 것 같아요. 예. 저희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죠. 그쵸. 예. 통신. PC 통신. 천리안, 하이텔, 누리안. 저희는 하이텔. 하이텔입니다. 하이텔 동호회. 예, 저희 하이텔의 그 청소년 동호회에서 만났고요. 그 당시에 청소년이셨군요. 예, 저도 중학생. 그다음에 우리 감독님도 중학생. 이야. 예.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계속 이제 저희 만났었고. 예. 그렇게 연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오랜 인연으로 인해서 저희 라라유 구독자들께 저희가 또 광민수 소장님을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뺏을 수 있게 됐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저는 그 이집트 고고학자이자 지금 현재 한국 이집트학연구 소장을 맡고 있는 광민수라고 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고고학 연구자로서의 삶을 이제 지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전공하고 있는 분야의 기반이 거의 없어요. 네, 딱 두 분이 계신다면서요. 뭐 딱 두 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왜냐면은 이제 계속 이집트에 관심 갖고 계신 연구자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어쨌건 이게 이제 제도권 내에서 연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그거를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몰랐던 거 아니고 이제 다 감안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고대 이집트 문명에 대한 사회적 저변이 좀 넓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저변을 넓히는 작업에 조금 더 주력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여러 이제 대중 커뮤니케이션 활동, 뭐 방송 출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대중 강연하고 뭐 이런 어떤 지금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도 그 생각이 들었는데 제도권 내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혹은 뭐 이런 방법이 쉽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생각해보니 세계사 시간에 한두 줄로 배우고 말지 않나요? 맞아요. 예. 근데 한두 줄보단 조금 더 배워요. 한두 줄보단 더 배웠나요? 세계사 교과서. 그쵸. 무슨 뭐 람세스 이야기 나오고. 제가 최근에 그 이제 EBS에서 그 세계사 교과서 관련된 어떤 일을 했는데 이제 최근 교과서를 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줄은 아니고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그 정도면. 예.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와 함께 같이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이집트를 조금 익혔던 것 같긴 해요. 두 문명을 이렇게 대비해 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맞아요. 아하. 그래서 저도 또 이제 학창 시절 보낸 지 좀 오래돼 가지고 92년도에 저는 몇 살이었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이었더라고요. 근데 왜 그때 거기 저희 동호회 오셔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고등학생 형 누나들도 있었는데 그때. 저는 예. 그때 이 컴퓨터가 저희도 집에 있긴 있었어요. 저희 예. 아버지가 컴퓨터를 보급하는 일을 하셨었기 때문에 컴퓨터의 유효함은 알았으나 그걸 만지는 순간 공부를 못 한다고 생각을 근데 했었고 맞아요. 공부를 뭔가 멀리 해야 된다고. 예, 근데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아마 여기 우리 감독님도 경험하셨겠지만 네. 저희 이제 PC 통신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당시 네. PC 통신은 맞아. 그 PC 이제 통신. 모뎀을 쓰는 거거든요. 맞아요. 전화선을 전화비. 써야 돼요. 전화비가 이게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맞아요. 사람을 이제 유선으로 온라인으로 만난다는 거는 뭐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다른 매체들을 그쵸, 통해서 우리가 요즘 훨씬 지금 쉽죠. 하고 있는, 예, 뭐 SNS나 여러 이게 약간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그 많이 해야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화 비용이 어마어마했을 어마어마하게 텐데. 나오죠. 예, 그래서 막 저희 부모님도 예. 막 컴퓨터 키보드를 네. 뺏어가 버리고 이게 중독성이 있다 보니까 애가 너무 여기에 빠져들거든. 예. 키보드를 뺏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저 해요? 같은 경우는 친구한테 빌려와요. 예. 그래서 밤에 이제 다 주무시고 나면은 왜냐하면 이게 전화선으로 하기 때문에 전화를 들면은 소리가 나거든요. 그 그쵸. 통신 연결음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불 뒤집어 쓰고 몰래 해서 조금씩 하고 그리고 전화세가 너무 많이 나오면은 네. 걸리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되게 제한적으로만 하고 이제 그런 그러니까 티나지 않게.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아마 이 감독님도 아마 비슷한 경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중학생들이 갖게 되는 최고의 호기심이 컴퓨터라는 그리고 이제 라인이 연결되는 맞아요. 온라인상이 예. 펼쳐진다라는 건 진짜 지금으로서 우리가 이번에 뭐가 된대 뭐 이거랑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맞아요. 문명의 예. 혁신인 거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어허. 진짜 혁신적인 네네. 그 테크놀로지였죠. 네네. 예. 저는 도스를 배웠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맞아요. 컴퓨터관에 가서 DOS를 치고 뭘 네. 누르고 뭘 하면 DIR. 뭐 이런 예, 감독님 웃고 계신데 DIR/W 알고 계시죠? 맞아. W 맞아. 네. DIR 맞아요. 야, 어머 지금 너무 과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근데 그러던 친구가 근데 뭐 물론 어렸을 때 뭐 저는 또 이제 유튜브를 또 많이 또 찾아보면서 소장님 근데 사실 저는 소장님 뵙기 전에 글에 더 먼저 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제가 뒤늦게 오늘 오전에 계속 이렇게 정말 탐독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분은 진짜 말씀 잘하시겠다. 뭐 유튜브에서 보여지는 그런 것보다 이 뭐라 그러죠? 머릿속에 이 사상 체계와 이런 철학적인 사유의 힘이 굉장히 굳게 이렇게 좀 만들어지신 분이실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호기심이 생겼는데 어떻게 이집트를 뭐 어렸을 때 잠시 살았다? 그것만으로 모두가 그러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저는 이게 사실 굉장히 특권적인 경험이에요. 특권적인 경험인데 제가 한 4살부터 9살 때까지 아주 짧지만은 않아요. 한 4년 반에서 5년 정도. 그런데 5년 정도. 어린 시절에 5년이 크니까. 그때 이집트에서 저희 아버지가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셔가지고 이제 살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집트에 살다 보니까 카이로에 살았었는데 뭐 이제 피라미드나 뭐 박물관에 방문할 기회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그래도 근데 그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흔히 말하는 전생에 약간 이집시언이 아니었을까. 이게 뭐 제가 전생을 믿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매혹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또 이게 어렸을 때의 경험은 약간 복불복인 것이 살았다 그래서 다 이집트에 관심을 갖거나 좋아하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뭐 이를테면 제 친구 그때 이제 같이 살았었던 제 동년배 친구들, 한국인 친구들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데 그 친구들이나 아니면 제 동생 저보다 2살 어린데 이 친구들은 이집트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요.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예, 뭐 여행을 갈 생각도 하지 않고. 난 갔다 왔어. 이걸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냥 기억도 없어요. 맞아요. 사실 이집트에 대해.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도 들어오고 나서도 계속해서 가고 싶으셨어요. 그 공간을 그리워했었던 것 같아요. 사진도 매일 보고 또 TV에서 이렇게
뭐 다큐멘터리 같은 이집트 나오고 하면은 계속 막 이제 관심 갖고 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대략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그때 이집트 살 당시인데 한 7살 이럴 때부터 아 나는 저런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이나 뭐 피라미드와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네. 이제 막연한 생각만 있었죠. 잘 모르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계속해서 제가 이제 뭐 책도 보고 뭐 이것저것 관심 갖고 찾아보다 보니까 아 저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고고학이라고 하는 전공을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이제 알게 됐고 네. 그게 한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아 나는 고고학자가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고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그때부터 이야. 이제 뭐 이게 그럼 지금 그 어렸을 때 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또 그것을 어찌됐든 잘 좀 알리기 위해서 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변 확대라는 또 하나의 길을 또 개척해 나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척이란 표현이 저는 좀 개척은- 너무 좀 달고 달아서 그렇긴 하지만 개척 잘 안 되는데 그냥 뭐 열어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조금씩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이제 제가 이제 한 이런 이제 작업을 한 지가 네. 이제 그래도 한 3-4년 뭐 아하. 정도가 됐는데 이제 네. 최근 들어서 네. 성취감을 조금 느껴요. 그러니까 반응 그러니까 일반 그 시민분들의 반응을 네, 좀 네, 보고 네. 있으면 네. 아 그래도 어느 정도 내 노력이나 내가 어떤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방향성이 조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뭐 이를테면은 저 이집트를 자주 가는데 아무래도 제 전공이 되는 대상이다 보니까 가서 이제 어디 다니다가 한국 여행자분들을 많이 마주치게 되는데 네. 그 여행자분들 가운데 정말 많은 숫자가 저한테 이제 인사를 하시고 애국민수다. 뭐 그런 경우 너무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네. 뭐 저를 알아보시는 건 그렇게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저한테 네. 그러니까 자기는 이집트에 관심 하나도 없었는데 저 때문에 관심 갖게 됐고 이렇게 여행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그건 실제로 만날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이제 저 뭐 인스타 DM 같은 걸로 그냥 뭐 보내셔가지고 저 때문에 이집트에 왔다 너무 이집트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어느 정도 되고 있구나. 네, 네. 예, 이렇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충분히 지금 그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왜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관심 가져주면 그것도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소장님은 제가 이렇게 또 오시기 전에 좀 이렇게 페이스북을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생일 카페도 팬들께서 차려주시고. 네. 대중적인 인기도 상당히 많아지셨어요. 예, 뭐 네, 어쩌다 네. 보니까 뭐 네. 이것저것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다 네, 보니까 네, 이제 감사하게도 저를 적극적으로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 생겼고, 네. 예, 그래서 올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제가 너무 민망한데, 예, 그 올해도 제 생일이 6월 달인데 네, 이제 네. 올해도 그 생일 카페를 이제 해주셨고 작년에 네. 처음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혹시 생일 카페가 뭔지 혹시 아세요? 알죠. 예. 제가 요즘에 예. 덕후질을 그렇죠. 좀 많이 예, 하는 예, 편이라 예. 알죠. 누구 덕질하세요? 전 뭐 너무 많아서요. 전 뮤지컬 쪽으로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건 너무 익숙합니다. 예, 내년 6월엔 저도 거기 한번 카페 좀 들러가서 예, 내년에 하실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이건 뭐 해주셔야지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제가 이거 생각한 제가 관여하는 게 아니어서 그렇죠. 팬들께서 해주시는 그냥 거니까. 이제 작년에 어떤 팬분이 저한테 이제 여쭤보셨어요. 이제 그게 왜냐면 일단은 생카를 하기 위해서는 네. 그 실제로 일을 하는 핵심 멤버들이 필요하고 그렇죠. 또 요거를 운영하기 그거 위해서 굉장히 손 많이 가요 생각보다. 그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후원금을 또 이렇게 받으시는데 어떤 이제 분이 저한테 생카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괜찮나라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근데 제가 되게 저는 사실 그때 생카 뭔지 몰랐거든요. 네네네. 이제 찾아보니까 뭐 이러이러한 아이돌들 뭐 해주는 거고 팬들이. 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되게 난감했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 맞아요. 하세요라고 하기도 네, 그렇고. 네. 예, 그래서 그냥 행여 또 무슨 불상사라도 있을까 예. 겁도 나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러면 그냥 원하시는 대로 이제 하세요. 대신에 제가 그때 이제 요청을 드렸던 거는 만약에 이게 그 또 이제 금전 관계된 일이 당연히 있을 테니까 그 부분만 조금 투명하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이렇게 어떤 근데 엄청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엄청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사실 작년에 꽤 잘 됐었던 것 같고 이제 올해도 이제 몇몇 새로운 멤버들이 또 이제 오셔가지고 또 올해도 이렇게 또 감사하게도 해주셨습니다. 아유 멋있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라라 애청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제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가 그분들께 뭐 알게 모르게 무형의 무언가를 드리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근데 거꾸로 그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걸 또 이렇게 차단하시거나 이럴 그 권리는 없으신 거예요. 없죠. 그분들의 마음이신 거니까. 예. 예.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게 저는 그게 무형이지만 굉장히 가치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을 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기로 맞습니다. 했거든요. 예. 저도 사실 맞아요. 저도 민망해 하시지만 소중합니다, 여러분. 너무 민망해 하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면 민망해 하실 필요 없다. 네, 서로가 주고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좋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지금 이렇게 길을 열어가시는 과정 중에서 되게 거기에 호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정말 운도 좋으시고 그동안 노력도 해오신 걸 텐데 그러면 저는 오늘 소장님을 모시면서 소장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근데 아까 사전에 이야기를 나눴더니 말리고 싶다고 말씀을 하긴 하셨지만, 만에 하나,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상적인 길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은 이런 과를 가면 돈을 벌 것이고, 이렇게 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런 식의 그 일반적인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지금 살짝 벗어나 있으셨단 말이에요. 물론 공부라는 같지만 근데 사실은 고대 이집트에 대한 연구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게 생각보다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또 길을 찾아내고 계시는 중이신 거잖아요. 나 저런 삶을 살고 싶어. 이렇게 꿈꾸는 혹은 그런 진로에 대해서 지금 부모님들과 심각하게 마찰을 빚고 있는 이런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좀 곽 소장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그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그게 어떠세요? 사실 일단은 전적으로 제 경험에 이제 바탕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길을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에 이렇게 가능하시다면 일반적인 길을 가시는 게 제일 좋고 제일 안정적이고 또 삶을 이제 물론 이제 그 순탄하게 가셔야겠지만 삶을 그래도 이제 더 잘 영위하실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자기 성격이 별로 안 좋아서 성격이 안 좋아서 일반적인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다면 저는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잠깐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권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이 첫 번째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기호라든가 자신의 역량이라든가 자신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이제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가려고 이제 할 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자기 자신을 살펴봤는데 자기가 타인의 시선에 꽤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일 수 있지만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는 게 근데 실속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에
되게 스스로 비참해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타인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있다, 의식하는 어떤 성향이다, 그러면은 이제 더 자기 자신한테 실망감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더 이렇게 좀 그 멘탈적으로 봤을 때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예, 좀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만약에 예컨대 이제 뭐 제가 이제 하는 이런 공부를 이제 자기가 하고 싶다. 정말 자기가 그 공부를 좋아하는지, 자기가 그 공부를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것도 사람들마다 재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공부를 사실은 내가 이렇게 좀 뭔가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역량이 별로 없어. 네. 그런데 나는 그냥 공부하고 싶어. 이러면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일단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표준이 되지 않는 길을 가고자 할 때는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작업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일종의 플랜 B나 플랜 C가 가동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즉흥적으로 플랜 A는 뭐였어요? 플랜 A는 제가 정말 네. 정말 아주 뛰어난 연구자가 네. 된다면 네. 이제 그 연구자가 될 수 있었다면 네네네. 제가 이제 공부했었던 굉장히 좋은 학교들에서 이제 계속 교편을 이제, 잡거나 또 후학들을 가르치는 계속 그렇게 쪽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근데 그거는 제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나는 이 정도 역량이 안 되는데 거기서 또 자기 객관화를 좀 하셨군요. 처음에는 꿈이 되게 컸죠. 그쵸. 처음에 이제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에는 나는 뭐 굉장히 세계적인 연구자가 될 거야. 뭐 이런 어떤 꿈이 있었지만 네. 하다 보니까 그건 네.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제가 하는 공부를 했을 때 한국 사회에서 내가 만약에 이제 그 진짜 이집트학이 발전된 곳에서 어떤 자리를 잡지 못하면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데 한국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한국에는 기반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기반이 없는 상태로 내가 계속 좀 이렇게 막 그래도 연구자로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기반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제 계획 중에 하나였지만 또 다른 계획은 그러면 나는 기반을 한번 만들어 볼까? 만들자. 기반 자체를 만들자. 기반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또 다른 제 계획 중에 하나였었고, 근데 이런 계획은 제가 처음에 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대충은 저는 다 플랜을 짜놨었어요. 그래서 이때 되면 물론 이제 그 계획대로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럼요. 그리고 훨씬 더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이제 제가 이루는 성취들이 훨씬 늦게 나타나고 더디게 있고, 나타나지만 네. 그렇지만 대략적인 이 계획 플랜은 어느 정도는 이제 세웠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표준화되지 않은 길을 이제 가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지금 저한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서 저의 이야기를 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그냥 제도권 하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26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라는 대로가 어찌 보면 그 안에서도 마침 좀 창작 내지는 저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작업이 결국 이제 방송이었었기 때문에 그것에 저는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7년 차가 되던 해에 이제는 박차고 나와봤잖아요. 박차고 나와봤더니 이게 있는 길 같지만 없는 길이었고 그리고 기반이 있는 것 같지만 기반이 없는 일이라는 걸 딱 깨닫게 됐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몇 가지 요소를 지금 제가 스스로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나의 역량은 어떠한가? 자기 객관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그럼 나의 계획은 어떠하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약간 지금 좀 1년 반 정도 시간을 다른 데서 활용을 하긴 했었지만 물론 거기서 얻은 것도 많았지만 이게 플랜 A, B, C, D 이렇게 쭉 봤을 때 이 토대를 지금 내가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얘기를 딱 짚어주셔서 지금 약간 소름 돋았어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존재하지 않는 길을 이제 가기 위해서는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일단 버티는 게 중요하거든요. 버티기. 물론 이제 버틸 때에도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일종의 뭐 객기나 그냥 집착으로 버티는 것보다는 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서 버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자기 객관화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자기 합리화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 합리화도. 그 말도 되게 용기가 되네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이게 제 일종의 신조거든요. 예. 자기 합리화로 버티고 자기 객관화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제가 메모 좀 해주세요. 감독님 이거는 예. 자막 좀 달아주십시오. 저희가 그냥- 편집이 없거든요. 예. 이건 좀 자막 좀 달아주십시오. 그게 제 신조인데 네네네네. 이게 이제 사람 부침이 있잖아요. 삶에 있어서 또 이게 개인적인 생체 리듬도 있고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든 시절에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버티는 거죠. 네.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그치, 야 나는 그치.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뭐 내가 잘한 거야. 내 기교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네, 계속해서 네.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면서 버티다가 예. 조금 상태가 나아지거나 상황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그때? 때는 다시 객관화 모드를 발동해서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를 더 보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딱 이제 또 정리를 해서 거기에 이제 또 이제 노력을 하고.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주저앉고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겨우겨우 잘못 나아가게 되는 그런 반대되는 현상들도 그럴 수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네요. 예.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조금 버티고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오늘 명언을 제조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용기가 필요하죠. 맞아요. 예. 일단은 일단 한 발짝이라도 내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해보는 게 먼저. 맞아요. 근데 그거는 해보는 거는 예. 이제 어렸을 때 해보는 게 좋죠. 맞아. 한 살이라도 어릴 어릴 때.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맞아.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기 굉장히 이제 좀 주제 넘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게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삶의 시간이 쌓인 상태에서는 돌이킬 수 없고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얼마 없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제 이렇게 좀 수정하기가 좀 어려운 뭐 그동안 이제 나온 관성도 있고 근데 이제 조금 어렸을 때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을 제 기준에서 드리자면 한 30대 중반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30대 후반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서운해할 것 같은 생각이 없지 않아 근데 30대 후반부터는 웬만하면은 새로운 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이게 아마 여기 그 진행자 선생님께서도 느끼시겠고 우리 감독님도 느끼시겠지만 이게 사람이 신체가 변하잖아요. 아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그 탄력성이라는 게 몸과 마음의 탄력성이 많이 떨어지면서 맞아요. 회복 탄력성도 떨어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30대 초반까지는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뭐가 하고 싶으시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대신에 해보시고 빨리 판단하셔라. 판단은 내가 빠르게.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아니면 내가 이거 진짜 좋아하는지. 그렇지. 그러니까 미련이나 집착이 뭐 남녀관계 여기서만 해당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꿈과 현실 사이에서의 그런 좀 가늠쇠를 좀 잘 벼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공부하시고 한국 돌아오신 게 몇 살 때세요? 2019년쯤에 한국에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그때도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는데 사실 되게 건강이 안 좋아서 돌아왔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돌아와서 좀 버티다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 이제 플랜 C 아까 말씀드린 플랜 C 혹은 플랜 B를 이제 가동을 한 거죠.
일을 좀 이제 하려고. 근데 제가 기대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지금은 이제 그 플랜 루트를 따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지금 거의 한 4, 5년 정도 그렇죠. 이제 됐는데. 예. 예. 제가 보기엔 이제부터 그 고대 이집트의 문명의 꽃을 피우듯이 이 애국민수님께서의 여러 가지 활동이 더 날개를 달지 않을까. 근데 이제 더 이상 날개 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사실 네. 작년이랑 올해 너무 바빠서 네, 진짜 쉴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지금 컨디션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욕망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 객관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욕망이 그렇게 뭐 강한 제가 막 이렇게 뭔가를 더 뭐 유명해져야겠다, 더 막 뭔가 더 막 이렇게 뭐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뭔가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방향성으로 잡혔고, 그래서 일을 조금씩 지금 이제 줄이고 있어요. 조금씩 줄인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지금 방향성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그걸 판단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뭔가 돌을 던져주셨잖아요. 고대 이집트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공부할 거리를 던져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런 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팬들 중에는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나도 이쪽에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어.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씨앗을 뿌려주신 거니까 그들의 성장만 이렇게 또 흐뭇하게 지켜보셔도 되는 거죠.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방향성이 그 방향성이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그러니까 저는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집트 그러니까 이 무대에서 지금은 제가 무대에서 활동을 하지만 무대에서 사라지고 고대 이집트에 대한 관심은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놓고 저는 뒤에 가서 이제 그 흐름을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저는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재공부만 하는 게 제 인생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조금씩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생겨나고 있고 근데 이분들이 뭐 계속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시려는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되게 진지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일반 시민 대중의 진지한 관심이 저한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이집트학이나 이집트 고학 같은 그 순수 인문학은 사실 요게 스스로 잉여를 그러니까 잉여가 아니죠. 스스로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일종의 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잉여학문이거든요. 그렇죠. 이 잉여학문이라는 거는 해두고 그만 안 해두고 그만일 수 있는. 그렇지만 뭐 열심히 하면 큰 가치는 또 있을 수 있는. 큰 가치는 아니지만 있을 수 있어요. 약간의 가치는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근데 이게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잉여학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지지를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 이집트학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서구 사회의 사례들을 보면 그 후원자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은 연구를 하고 후원자들이 있는데 이 후원자들이 과거에 뭐 19세기 이럴 때는 유럽의 귀족들이나 부유층들이 후원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진짜 연구 재단들도 만들어지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뭐 귀족이나 이런 그 계층이 많이 없어졌다 보니까 기업에서 많이 하죠. 기업에서도 하고 이제 보통 시민분들이 이제 뭐 그냥 십시일반하는 그런 후원금을 내는 거예요. 어떤 재단 같은 데서 후원금을 이제 계속 모으는 거죠. 그러면은 그 후원금으로 모여진 그 재원을 이제 연구비로 학자들에게 이제 제공을 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건 이 시민분들에게 다시 한번 뭔가 이렇게 돌려드리고 뭐 이런 어떤 선순환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모델로 삼고 있는 것도 그런 케이스들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시민분들께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을 이제 관심 있게 듣고 계시는 이 시민분들께서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직접 연구는 하지 않더라도 이 연구자들을 내가 지원하고 싶다, 육성하고 싶다, 지원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지원을 이제
그 시스템적으로 네네. 활용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시스템을 제가 만드는 게 제 목표고 사실 그래서 제가 연구소를 세운 것도 네. 그걸 염두에 두고 세운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저는 이 연구소를 결국에는 일종의 재단으로 조금 네. 예, 그 학술 재단으로 예, 조금 예. 이렇게 운영을 결국엔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맞아요. 예. 너무 좋은 방향성 갖고 계신 것 같고 일단은 왜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무용한 것들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 지금 고대 이집트 학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대 이집트를 공부하는 게 어떤 활용 가치가 있어? 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저는 그건 일종의 예술 활동과도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피아노 친다고 바이올린 뭐 이렇게 연주한다고 해서 뭔가 막 생기거나 이러진 맞아요. 않잖아요. 네, 근데 네. 그 아름다움 가치에 음. 우리가 빠져들고 그리고 그 음악을 우리가 접했을 때 내가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감흥 혹은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뭐 감정에서 오는 판단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쓸모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고대 이집트도 어찌 보면 저는 일종의 예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대체로 순수 인문학적 연구들은 예술하고 비슷한 측면이 맞아요. 있어요. 쓸모가 없죠. 네. 쓸모가 없기 때문에 쓸모가 있는 그렇죠. 약간 그런 네. 이제 느낌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게 다 이제 비슷하게 다 적용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고대 이집트에 대한 진지한 연구는 뭔가 즐거움을 주죠. 사실은 이제 새로운 사실에 대한 희열 말 그대로 그 지식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런 게 즐거움을 또 주고 네.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거는 진짜 약간 이제 이렇게 뭐 딱 들어맞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역사 연구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역사를 얘기할 때 뭐 제가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 이런 표현들이에요. 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거 사실 존재하지 않는 표현인데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지식의 정치적 활용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염두에 두고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역사적인 그 담론들도 있죠, 분명히. 네네네. 특히 이제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제 고대 이집트는 특히 이제 지금 현대 한국 사회에서 가져다가 쓸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렇죠. 담론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거에 완전히 지금 현재 이 현대 한국이라고 하는 이 시공간과는 분리되어 있는 시공간에 대한 탐구는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일종의 케이스 스터디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았었는지,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어떻게 실천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들이에요. 네. 이거를 이제 그 연구자들이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그 이렇게 현대 일반 그 대중들한테 소개하는 것은 어려워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연구자들은 이러이러한 일이 고대 이집트에는 있었습니다라고 소개를 할 수 있겠죠. 네. 그거를 이제 듣는 연구자가 아닌 보통 분들께서 그건 우리의 목.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맞아요. 나름대로 성찰의 대상으로 삼고 성찰의 진료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역사적인 지식들, 고고학적인 지식들이 이제 우리들의 삶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자체가 사실은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맞아요. 뭐 그냥 인문학 연구는 연구자들 입장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본인한테 가장 즐거움을 주는 맞아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막 뭔가 그러니까 뭐 정말 경영학에서 MBA 하듯이 그 케이스 스터디 통해서 우리 기업에다 이거 어떻게 반영할 맞아요.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 그러니까 그런 것 그거는 같고. 이제 그 역사 이쪽 연구자들의 영역 밖에 계시는 분들이 뭐 콘텐츠로 활용을 하건 해석하시는 거죠. 뭐 경영학에서 갖다 쓸 수도 있고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의 몫인 거고 이 인문학 연구자들은 그냥 하는 맞아요. 정말 근데 저는 근데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고대 이집트가 저한테는 우주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공간으로 지금 비유를 해주셨는데 시간도 너무 멀고
공간도 너무 맞아요. 멀고 네.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우주와 같은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박사님은 도대체 뭘 찾아내려고 공부를 했을까? 뭐가 궁금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사실 그냥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뭐를 공부를 해야겠다, 뭐를 찾아내야겠다는 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기는 거고요. 처음에는 그냥 했죠. 그냥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지금까지 그 고대 이집트에 관련되어서 쌓여져 있는 지식들 자체도 너무 빈약하고 그러니까 많기 때문에 많아서 그것만 예, 예. 파악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조금 어느 정도 그 지식이 쌓였을 때 제가 관심을 갖게 된 대상들은 저는 이제 요거는 뭐 제 이제 일상 삶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는데 저는 그 변화에 관심이 많거든요. 변화에. 그러니까 이게 고고학적으로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장기간을 봤을 때 거시적인 측면에서 예. 변화는 현상적으로 일어나요. 이를테면은 이제 뭐 지금 우리들 이 현대 사회에서 적용을 좀 해보면 이제 사람들 옷 입는 스타일이 이제 몇 년만 지나도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일상 속에서는 몰라요. 네. 어떻게 바뀌는지 잘 모르는데 네. 과거에 어떤 뭐 이렇게 TV 화면 같은 것도 보면 변화해 있잖아요. 모아놓고 보면 예, 쫙 변했잖아요. 이게 봤을 때 그냥 이제 그렇게 놓고서 보면 그냥 옷 스타일이 변했네. 옷 스타일이 변했구나라고 인식이 돼요. 근데 요거를 미시적으로 살펴보면 그 안에는 사람들이 뭔가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볼 거야. 이렇게 바꿔볼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결단, 사람들의 실천을 야기시키는 요소들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네.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우리로 치면 뭐 구한말에 갑자기 한복 버리고 서양 옷을 그렇죠. 입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그렇죠. 생겼다든가 뭐 이런 것들처럼. 그거는 이제 사실 한 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굉장히 다층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제가 이제 주요한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이 변화 관련 대상이 일단 저는 그 이집트 신왕국 시대라고 하는 시대 동안에 그 사람들이 신을 대하는 방식이 변화했거든요. 뭐 이를테면 이제 이 시기 되게 많은 신들 섬겼잖아요. 예. 근데 요 한 50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초창기에는 일반 이제 왕들 말고 귀족들의 무덤 속에서 보면 신들이 실제로 시각적으로 그려지지는 않아요. 이름 쓰여져 있는데 그려지진 않아요. 네네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려져요. 아하. 그리고 그 다음 형상을 상상해내는군요. 상상은 아니고 원래 있는 이미지인데 아하. 그게 이제 귀족들이 초반 단계에서는 그거를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금기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사회적인 제약일 수도 있고 그러다가 어느 시대가 되면 신이 그려져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신이 그려지고 그 앞에 이 무덤 주인의 모습이 같이 그려져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신이 무덤 주인의 손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거시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귀족 계층이 신에 대해서 느끼는 친밀도가 사적 친밀도가 증대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현상적으로 관찰이 되는 그 변화인데 그렇다면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하게 되었을까? 신을 이렇게 가까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을까? 이제 제가 이제 조금 고민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가설 중에 하나는 이 시기 동안에 신왕국 시기 동안에 이 파라오들, 그러니까 왕들이 자신의 왕권을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국가 의례를 되게 강화해요. 의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그 종교적인 행위인데 의식이죠. 그러니까 의식을 더 화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점점 더 그러니까 신들과 그러니까 파라오 왕이 신들과 자신이 정말 더 가까운 사이다.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다라는 거를 의식 차원에서 퍼포먼스적으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규모가 점점 커져요. 시대가 흐를수록.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이게 왕들은 그 신에 대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독점성을 어? 더 강화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건데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서 볼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보다 보면 가깝게 느낄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친숙해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신들은 대체로 처음에 그러니까 신상인데 예, 예, 신상은 원래는 이제 신전 안에 원래 이렇게 지성소에 모셔져 있는. 있고 그걸 함부로 볼 수 없는데 이게 신상들이 요 축제 의례 때는 이제 신전 밖으로 외출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게 물리적인 어떤 제약 때문에 네. 어떤 이제 예컨대 신의 그 신상의 행렬이 이렇게 이어져요. 예.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신상의 행렬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겠고 어떤 사람들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일종의 사회적인 경쟁이 일어나죠. 계급. 뭐 가까이 간 사람들은 내가 저 가까이 못 온 놈들보다 신과 더 가깝다. 그렇죠.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되고 예. 가까이 가지 못한 사람들은 욕망이 생겨나겠어요. 나도 더 분하다. 가까이 가고 나도 저렇게 싶어. 갈 거야. 그러니까 더 이 사람들도 이제 그 실제 상황이 아닌 상황 속에서는 신에 대해서 더 친밀감을 더 표현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게 되고 뭐 이런 어떤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면서 아하. 이제 그렇게 한 500년 동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까이 가지 못했다가 가까이 갔고 죽어서는 그의 손을 내가 직접 잡을 수도 있어. 그렇죠. 라는 예, 걸로 그렇죠. 이제 발전될 수 예. 있는. 예, 아, 그런 재밌네요. 예. 근데 이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네. 제가 갖고 있는 한 가지 통찰, 네. 통찰이라고 하기는 좀 거창하지만 네. 이제 생각은 그 사람은 네. 그러니까 뭐 잘 안 바뀌어요. 음.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연령 이상이 되면은 취향이나 그 성향 자체가 안 바뀌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역사적으로 길게 보면 바뀌어요. 네. 이게 어떻게 바뀔 수 있냐? 네. 저는 이제 죽음을 통해서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첫 번째 단계 이제 A 단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그냥 A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 그러니까 그 자식 세대 뭐라고 이제 할게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성향이 이제 A 다시가 되는 거예요. A 다시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죽음을 목격한 자들. 아니죠. 그러니까 네. 살아온 삶의 궤적이 다르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A는 A가 A대로. 살았던 시대로 살았고 A 다시 그러니까 뭐 B라고 할게요. 그럼 B 세대는 B 세대의 삶을 살았고 네. 그러니까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네. 취향도 바뀌고 욕망도 달라지는 네. 거예요. 네. 근데 A는 안 바뀌어요. 네. A는 쭉 가요 끝까지. 네. 근데 B는 또 이미 달라진 취향을 갖고 살잖아요. A가 이제 죽어서 없어지고 B가 이제 살고 B가 또 죽어서 없어지고 C가 또 살고 그러면 이게 쭉 시계열적으로 그 현상을 좀 이렇게 쭉 놓고 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세부에서는 이렇게 단절적이죠, 사실은. 각자는 바뀌지 않았던 네.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지금 현대 사회를 현대 네. 한국 사회를 이제 볼 때 왜 네. 이렇게 뭔가 안 바뀌지? 자기가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네, 바뀌지? 네. 라고 이제 이렇게 불만을 표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죽을 때까지. 네. 네. 아, 무슨 말씀하시는지 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어야지만 맞아요. 시대는 바뀐다. 저는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그 거기서 이제 또 언급이 되는 게 이제 또 세대론 같은 것들이 쭉 언급이 되는데 그 세대가 이렇게 뚝뚝 무 자르듯이 잘라지는 게 아니라 겹치는 그렇죠. 게 또 내 예. 삶에 그렇죠. 가장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혀 안 바뀌는 것 같지만 이걸 길게 종적으로 봤을 때는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이 사회적인 통찰을 네. 그대로 사회적인 통찰로만 저는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 이거를 언제나 그 사적인 성찰로도 전환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은 안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사적인 영역에서는 안 바뀐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원래 사람은 안 바뀌지만 나는 바뀌겠어. 나는 라고 바꿀 거야. 나는 바뀔 수 그러니까 있어.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사실은 저 하나죠. 그렇죠. 나라도 바뀌겠어라는 마음을 갖고서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제 죽을 때까지 네네. 계속해서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네.
바뀌고자 하는 그런 이제 목표의식을 갖고서 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오늘 이집트 얘기 저희 많이 안 했거든요. 예. 할 이유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소장님과 이야기가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한국 이집트학 연구소 이렇게 저에게 명함을 주셨는데 너무 예쁜 파란색인데 예. 이 파란색도 의미가 있는 파란색이라면서요. 예, 파란색,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색깔 이름을 부를 때 네. 이집션 블루라고 하는 색깔이 있어요. 요거는 원래 그 라피스 라줄리, 그 청금석이라고 하는 돌 색깔이에요. 네, 네. 근데 그거를 고대 이집트인들이 아주 1인식부터 사용을 했었고 나중에 이게 그 비싼 돌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요 색깔을 그 이제 흉내내요. 다른 재료를 가지고서 구리 같은 재료들을 가지고서 흉내를 내서 이집트의 다양한 이 유물들 가운데서 이 색깔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 파란색 염료를 그 염착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잘 못해서 화가들도 굉장히 뒤늦게 쓴 색으로 예, 알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만 썼던 맞아요. 색깔로 알고 있는데 이 명함을 예. 또 이렇게 요건 또 예. 피라미드겠죠? 예, 그리고 황금? 이제 그 제가 이제 여기 주황색 계열 색깔 썼는데 주황색이요? 글씨 글씨가 주황색입니까? 주황색, 노란색. 황금이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래서 이제 맞아요. 그게 이제 네. 황금도 어느 정도 이제 염두에 두고 있고요. 또 이제 고대 이집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집트에 가시면은 네. 이제 사막이나 네. 피라미드 같은 네. 것들이 노랗게 보여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해 색깔을 좀 썼어요. 그러셨구나. 그리고 요 그 엠블럼 네. 제가 디자인을 한 건데 네. 그 피라미드 삼각형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이렇게 그냥 일반 삼각형이지만 그 나름의 각도를 신경을 썼어요. 그 정삼각형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삼각형의 이 경사각이 52도인데 네. 요거는 오늘날 이집트에 가시면은 가장 이제 쉽게 또 가장 자주 만나시게 되는 그 쿠프의 대피라미드가 경사각 52도예요. 그래서 그 경사각을 그대로 따가지고 이제 넣었습니다. 많은 의미가. 그 밑에 있는 건 이게. 예, 요거는 이제 그 한국 이집트학 연구소를 네. 이제 고대 이집트어로 나름 풀어가지고 제가 쓴 건데 이제 의미는 이제 제가 이제 이게 페르 레흐 엔 케메트 엠 캐리아라고 이제 발음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캐리아는 이제 코리아를 제가 이제 음차해서 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케메트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집트를 부르던 이제 일종의 국명이에요. 고대 이집트 국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레흐는 지식이고 페르는 이제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하자면은 한국에 있는 고대 이집트에 관한 지식의 전당, 집, 요런 의미를 담아서 문장을 이제 이제 이름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소장님 자주 놀러와 주시면 안 돼요? 저 뭐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셨어요, 감독님.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용기를 얻네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성찰을 저는 사실 말을 통해서 좀 하고자 하는 길을 열어보려고 해요. 사실은 뭐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되게 많이 있지만 좀 파편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나운서로서 뭐 네가 저의 욕망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살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훨씬 더 따뜻하고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말이든 아니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그리고 쓰이는 말들에 대해서 뭐 고운 말을 쓰자 이게 아니라 말 한마디가 담고 있는 철학이나 그의 생각이나 사상이 너무 심각하게 막 이렇게 정말 쏟아내지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 약간 그런 사명 이런 것들이 조금 생겼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이제 저희 욕심일 수 있겠습니다만 돈벌이에는 조금 그렇죠. 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욕심을 내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뭐 하고 싶은 거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 어떤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뭐 저변이 확대되고 동조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면 그걸로도 저는 또 다른 그게 또 하나의 가치고 쓸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너무 오늘 유용한 말씀 감사했고요. 고맙습니다.
저희 라라유 구독자들께서도 그리고 또 우리 그 애국민수를 사랑하시는 분들께서도 오늘 이 시간을 굉장히 또 즐겁게 들어주셨으리라 저는 믿어요. 예, 뭐 너무 이상하거나 힘들진 않으셨죠? 이제 뭐 저는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진짜 좋으시네요. 성악하자는 뭐 이렇게 꼬임은 없으셨나요 혹시? 노래를 잘 못해요. 아 노래를 잘 못하시는구나. 노래를 잘하진 않고요. 네, 근데 소리가 지금 뭐 이렇게 육성으로 들려오는 소리도 그렇지만 이 마이크 안으로 타고 들어오는 소리도 그렇고 굉장히 너무 예쁘고 발성이나 이런 게 정말 아름다운 소리세요.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뭐 노래는 뭐 굳이 뭐 안 시킬 거예요. 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노력해서 얻은 건 아니지만 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시라면 진짜 부모님한테 감사드려야 그렇죠. 되는. 근데 네. 놀랍게도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어떤 목소리나 이런 발성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측면에서 되게 맞아요. 네.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네. 놀랍게도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말을 네. 발음이 되게 안 좋고 뭔가 오. 이게 의사 전달이 잘 안 된다 이런 네, 식으로 네, 네. 부모님한테 되게 많이 혼났어요. 오. 예, 그래서 저는 네. 오랫동안 내가 말을 하는 걸 좋아하지만 네. 말하는 재주는 별로 없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네. 어느 시점부터 제가 이런 어떤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예. 어느 시점부터 저희 부모님이 아닌 가족이 아닌 분들이 되게 목소리 듣기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네. 해보게 됐고 네. 자신감을 갖게 됐죠. 아니에요. 진짜 자신감을 가져실 충분히 너무 아름다운 소리로 지금 저도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언젠가 또 저희 광민수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좀 만들어 보려고 애써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되게 쑥스러우시겠지만 제가 게스트들과 함께 꼭 나누는 이야기가 있는데 약간 일종의 주술과도 같은데요. 뭐 주술 뭐 이런 거 안 좋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제가 그렇거든요. 맨날 어떻게 꽃길을 걷겠어요. 그렇죠. 맨날 꼬여 있고 힘든 맨날 문제들을 꽃길을 걷는 게 아니라 거의 꽃길은 사실 거의 없죠. 그렇죠. 꽃길은 거의 없는 꽃길도 흙바닥에서 태어나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매일매일 잘 풀리실 거라는 염원을 담아서 저희 애청자들께 무려 지금 이제 벌써 5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 소리를 외치고 있는데 소장님의 아주 멋진 목소리로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라고 하면 잘 풀리실 거예요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소리가 진짜 좋으신데요. 한번 외쳐주시면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겁니다로 하셔도 되고 편하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카메라 저쪽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라디오를 켜라. 청현주입니다.